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담보로 낮은 이자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음식점을 돕기 위해서 단체 식사를 주문하는 희망도시락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 명절 귀향 대신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주문이나 고가의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두 번째 기획보도입니다. 대학 위기는 지역 경제 붕괴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희망과 상생의 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마땅한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소식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이 있다면 지역은행에서도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핵심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인 브로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지식재산권을 활용했습니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8개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 자금을 시나 도 자금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특허 담보로 해서 이자율을 엄청 혜택을 봐서 이처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경남 지역 은행들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창원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협약을 맺은 경남농협은 지난 6개월 동안 10개 업체에 33억 원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고 1.5% 우대를 통해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금융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그 기술을 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남은행도 이달부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10억 원 이내 경영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금융지원뿐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한 국내외 특허 컨설팅과 세무 등 기업 경영 상담도 은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음식점도 갈 수가 없죠. 때문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밀양에선 희망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식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태원 씨.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90%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부터는 조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점심을 배달시켜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희망도시락 캠페인. 부서별로 매주 한두 차례는 반드시 50여 곳에 지정된 음식점에서 배달하다 보니 소상공인에게는 매일 일정량의 단체 주문이 확보돼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부서는 최소한 2개, 3개, 많을 때는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10개 넘게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700여 명의 밀양시 직원뿐만 아니라 19개 공공기관과 12개 민간 기업들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은 배달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캠페인 시작 12일 만에 6천여 개의 주문이 이뤄졌고 이용 금액은 4,8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일 직격탄을 맞은 곳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방문 고객이 발길이 뚝 끊어지는 바람에 매출도 8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런 영세한 음식점을 돕고자.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희망도시락 캠페인이 힘겨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금 보신 희망도시락도 그렇고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죄송한 마음을 대신해서 선물 보내는 분들 많은데
온라인이나 농가의 직거래 주문이 늘었고 특히 비싼 선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백화점. 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탓에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돈댁에 선물이나 좀 골라서 보내드리고 만나지는 못하니까 유선으로 좀 안부를 전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20만 원으로 완화하면서 이처럼 한우나 굴비 같은 고가 선물 세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고가 선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습니다. 특히 50만 원대 이상의 정육 세트, 굴비 세트 이상의 고가 상품들은 35% 이상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직거래 주문도 늘었습니다. 밀양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경우 선물 세트 판매량이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20%, 25% 정도 늘었으니까 수익도 좀 안 났겠나 싶고요. 택배로 직접 구매하는 이런 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 농가 직거래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향 방문이 어려워지고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 한도가 상향되며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대의 선물이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식품 선물 판매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56%가량 늘었고 특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고가 상품 판매는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사상 유례없는 비대면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풍속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로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차례상 준비하느라 장 보러 나온 사람들로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는데요. 김장훈 기자가 진영 5일장 풍경 담아봤습니다. 경남 대부분 대학이 올해 입학 정원 미달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방대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킵니다. 부정석 기자가 전합니다. 사학 비리와 재정난, 학생 수 감소로 지난해 8월 문을 닫은 동부산대학교. 출입문마다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린 채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천여 명의 재학생이 찾던 대학가는 지금은 주민만 드문드문 보입니다. 학생이 사라지면서 식당과 PC방 등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뿐만 아니고 전체 반송의 인구들이 노려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다 죽은 상태죠. 장사는 아예 그냥 어른들 위주로 해가 조금씩 해나가고. 지난 2018년 폐교한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 인구는 2년 만에 1,500명이 감소했고 20대 인구 유출도 가속화됐습니다. 대학가 상가의 대부분, 원룸의 절반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이게 당초 그때 호황기 때는 그 학생들이 이 시내에 와서 여러 가지 막 그 어떤 소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 피해라고 하면 피해죠, 사실은. 2005년 이후 문을 닫은 지방대는 모두 14곳. 소규모 시군 소재 대학가, 학생 수 1,000명 미만 사립대가 가장 먼저 폐교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폐교는 대학가 상권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 남은 지방대 경쟁력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경남대나 또 경상대나 그 인근의 메이저급 대학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제에 치명타입니다. 그 지역의 메이저급 대학들이 살아나야
그 지역 경제도 같이 이제 동방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 몰락이 지방 소멸과 개를 같이 하는 가운데 대학 정원 부족을 지방대 폐교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경남엔 창원과 진주, 거제에서 3명씩, 김해 2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진주 10대 여성 확진 환자는 IM 선교회 미인과 교육시설 관련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김해 10대 남성에 대해선 선제적 차원에서 변이 바이러스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남의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 환자는 7.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로 떨어졌습니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경상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설 연휴 동안 제공되며 응급실 운영기관 51개 병원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33곳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됩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 참배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차례상은 국립 3.15 민주묘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해시 장유 이화 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 35만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해운초등학교 임도윤님, 임시윤님, 합천군 청덕면 상두 경로당 회원들, 우곡마을 주민들께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모리마을 주민들, 부곡경로당 회원들, 소래마을 주민들, 두곡경로당 회원들, 우곡경로당 회원들께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내삼항마을 주민들, 정산마을 주민들, 가현 새마을 경로당 회원들, 유천마을 주민들, 유천 경로당 회원들께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가 30조 원대까지 떨어진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을 50조 원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조선과 소재부품, 자동차, 방위 항공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와 가스터빈, 풍력발전 등 신산업 6개 분야 108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합쳐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김사열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에 김천 이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 지역구의 박대출 강민국 의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교육센터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KTX 역사 예정지인 합천군과 경북 성주군의 역사추진위원회가 오늘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천군과 성주군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초안의 노선과 역사 위치가 최적이 아니라며 원안대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재정 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반려동물의 보건과 취약계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이번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내장형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합니다. 창원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이거나 혼인신고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1년에 한 차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촌계와 수협 사이에만 이전과 분할이 되는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 양식 등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한데도 어촌계와 수협 소유의 어장은 현행법상 개인에게 이전과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 어촌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지난 한 달 동안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해 177건에 6,80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300만 원을, 13개 교육지원청이 1,100만 원, 5개 직속기관이 430여만 원을 선결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용 금액은 지난해보다 만 원 오른 10만 원으로 11만 4천여 명에게 지급이 되며 올해부터는 지난해 이용자 중에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김해 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직영으로 생산하던 화초류의 일부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해 시는 해마다 136만 화초류를 생산해 꽃길이나 화단 정비 등에 사용해 왔는데 이 가운데 30%를 12개 화훼 농가에 위탁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